70대 이상이 피해야 할 5가지 밤 습관, 여러분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밤의 루틴은 해롭지 않고 심지어 자동적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가 이른을 넘기면 몸은 작은 방에 더 민감해지고 이러한 사소한 습관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노인들이 자주 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밤 습관은 조용히 넘어지거나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 그리고 다른 위험한 건강 사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때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이 넘은 사람들이 피해야 할 5가지 밤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밤에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가장 약해지는 시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위험을 이해하고 몇 가지 사려 깊은 변화를 주면 더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5번째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누운 상태에서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 노인들 사이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습관 중 하나는 침대에서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조정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특히 혈압을 조절할 때 그렇습니다. 자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 균형 상실, 그리고 많은 경우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점은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느끼지만 몇 걸음 후에는 통제를 잃고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갈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당신의 몸은 여전히 휴식 모드에 있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심장과 혈관에 충격을 주어 뇌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기절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5세의 은퇴한 선생님인 김 선생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평소처럼 일어났고 너무 빨리 일어나서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2번째 발을 내딛기 전에 기절하며 침대 옆 탁재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통증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의사들은 이것이 갑작스러운 혈압 강화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을 뻔한 운이 좋은 경우였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몸이 조정할 시간을 주세요. 일어날 때 서두르지 마세요. 몇 초 동안 누워 있다가 깊게 숨을 쉬고 천천히 앉으세요. 앉은 상태에서 몇 초 기다리세요. 준비가 되면 발을 바닥에 놓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필요하다면 지지대에 의지하세요. 자주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복용 중인 약을 검토하세요. 혈압약, 이뇨제 또는 수면제와 같은 약물은 혈압을 너무 낮출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걷지 않도록 밤에 불을 켜두세요. 만약 밤에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심각한 낙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번째, 잠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중요하지만 밤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특히 노인들에게 숨겨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체액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저녁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어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휴식을 방해하고 탈수,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심지어 위험한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얀요증으로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문제를 겪지만 저녁 음료 습관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방광이 빠르게 차면 강한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여러 번 깨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방해는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나쁜 수면은 심장병, 치매, 그리고 신경계 스트레스의 위험을 높이며 이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 서두르면 균형을 잃거나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간단한 낙상도 골절이나 머리 외상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종종 희미한 조명, 방향 감각 상실, 그리고 화장실에 빨리 가야 하는 긴급한 필요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미 균형 문제가 있거나 혈압이 낮거나 근육이 약한 경우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부산에 사는 73세의 박 선생님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항상 충분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자기 직전에 한 컵을 다 마시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더 자주 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두운 곳에서 서두르다가 침실 카펫 모서리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을 다쳤습니다. 그 후 의사는 그에게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 섭취를 낮 시간으로 옮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세 번째, 너무 추운 방에서 자는 것. 많은 사람들은 잠잘 때 시원한 방의 편안함을 즐깁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밤에 방이 너무 추워지면 숨겨진 건강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온도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이는 우리가 열을 더 쉽게 잃게 되며 수면 중에 몸이 자연스럽게 느려질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에 부담이 가며 심지어 호흡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녁에 느끼는 가벼운 추위가 밤 중반에는 훨씬 더 추워질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혈관 수축으로 이는 천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노인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심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 중 고혈압, 불규칙한 심장 박동 또는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는 혈액을 약간 두껍게 만들어 혈전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가벼운 추위도 매일 밤 반복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혈관 시스템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추위에서 면역 체계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몸은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면역 반응이 저하됩니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은 감기, 독감 또는 호흡기 감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차갑고 건조한 방은 비강을 건조하게 만들어 부비동 문제를 일으키고 밤의 코막힘과 호흡 문제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대구에 사는 77세의 최 선생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자는 동안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종종 잠자기 전에 온도를 낮추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뻣뻣하게 일어나거나 때때로 두통이나 숨가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다가 특히 추운 밤에 가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나중에 저온으로 인해 심장에 부담이 가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방을 조금 더 따뜻하게 유지하고 난방을 줄이는 대신 두꺼운 이불로 바꾸어 더 나은 수면을 취하고 심장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침실을 안정적이고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게 하세요. 밤새 몸이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는 온도를 목표로 하세요. 온도를 낮추는 대신 추가 이불, 따뜻한 양말 또는 보온성 잠옷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추가적인 편안함을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면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하여 코와 목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혈액순환 문제를 앓고 있다면 얇은 장갑을 끼거나 따뜻한 물병을 발옆에 두는 것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조정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심장과 면역체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 온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서 장기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가슴 불편함이나 호흡 곤란을 무시하는 것. 노인들이 저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실수 중 하나는 밤에 가벼운 가슴 불편함이나 호흡 곤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날카롭지 않거나 저절로 사라진다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밤이 되면 몸이 가장 약해지고 작은 증상이 더 위험한 것의 초기 경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일부는 이러한 증상이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항상 갑작스럽고 강렬한 가슴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압박감, 가벼운 불편함 또는 심지어 속쓰림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위산 역류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은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하지 못해 폐에 액체가 쌓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처음에는 가벼운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합니다. 이것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종종 밤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호르몬과 혈압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고혈압, 동맥경화증 또는 기존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한 에피소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밤에 나타났지만 아침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깨어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4세의 이 할아버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가끔 밤에 가슴에 둔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이를 소화불량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조금 숨이 가빠져 물을 마시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어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나중에 그가 밤에 가벼운 심장마비를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더 빨리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심장은 이미 손상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도움을 요청했다면 결과는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특히 밤에는 가슴의 불편함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몸이 전하고자 하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압박감, 조임, 메스꺼움, 어지러움, 식은땀 또는 목, 팔, 등으로 퍼지는 불편함과 같은 경고 신호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침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안전한 것이 항상 더 좋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후회하는 것이 더 나쁩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조용한 방법으로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세요. 5번째, 무거운 식사 후 바로 자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푸짐한 저녁 식사나 늦은 간식은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잠자기 직전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몸에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해롭지 않은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무거운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산 역류, 소화불량, 심지어 흡인성 폐렴이나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더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몸은 음식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밤에. 가장 즉각적인 위험 중 하나는 위산 역류, 즉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가면서 타는 듯한 느낌, 기침 또는 쓴맛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적인 산 노출은 염증, 궤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식도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소화가 민감한 노인들에게는 이 불편함이 수면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산만이 아닙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심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소화에는 위로의 혈류가 증가해야 하며 이는 다른 부위의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피로, 어지러움 또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의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이미 노화된 심혈관 시스템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심각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문제는 무증상 흡인입니다. 이는 음식이나 위산이 위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는 밤에, 특히 식사 후 너무 빨리 누울 때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노인들은 삼키는 반사작용이 약해져 이 위험이 증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폐 자극, 감염, 심지어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는 명확한 경고 없이 조용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3세의 정 선생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저녁 일정 때문에 종종 늦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무거운 식사 후 약간의 팽만감을 느꼈지만 무시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기침을 하며 숨이 가빠져 깨어났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소량의 산이 기도로 들어가 폐를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몇 주 동안 그는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나중에 저녁 늦게 먹는 것과 관련된 흡인성 폐 문제로 진단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위험을 줄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2-3시간 전에 저녁을 마치는 것을 시도하세요. 저녁이 여전히 배가 고프다면 바나나, 요거트 또는 몇 개의 견과류와 같은 소화가 쉬운 가벼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자는 동안 머리를 높이 유지하기 위해 추가 베개를 사용하거나 조절 가능한 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위산 역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화를 개선하고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며 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밤에 몸을 돌보는 것은 낮 동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식사하는 시간과 방법을 바꾸는 것과 같은 하나의 습관이 더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이 영상을 마치며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밤 습관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루틴 중 일부는 사소하거나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 위험을 조용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 준비 방식의 작은 변화가 실제로 지속적인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 습관을 조정함으로써 여러분은 심장을 보호하고 수면을 개선하며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습관이 가장 놀라웠나요? 밤에 건강 문제를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낮에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밤에 몸이 치유되고 휴식을 취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동안에 조용한 선택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에 적절한 돌봄을 주는 것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강하고 민첩하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특정 밤 습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간단한 대화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리 물어보는 것이 기다렸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고 배운 통찰력과 그것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기에서 중요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며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생각이 깊고 정직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